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맞짱 토론 강대강 진행을 맡은 박민입니다.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죠.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대면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소통, 이 방송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티브로드 전주방송과 전북 CBS가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죠. 전주 병선거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에 따라 진행이 되고요. 티브로드 전주방송, 전북 CBS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주실 후보 소개드리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민생당 정동영 후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토론 시작할 텐데요. 토론에 앞서서 내가 꼭 당선돼야 되는 이유, 출마 이유 1분씩 좀 시간을 드릴 텐데 김성주 후보부터 출마 이유 1분 부탁드릴까요? 예,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김성주입니다. 이번 선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는 선거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은 코로나 대응을 아주 잘 해나가면서 세계의 모델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완벽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입니다. 두 번째,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선거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여당에게 힘을 밀어주는 선거입니다. 세 번째, 전북 발전을 위한 선수를 교체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시기에 전북 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네. 이제 여당으로 진짜 만들어주셔야 전라북도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정동영 후보에게도 똑같이 1분 드릴까요? 네. 네. 사랑합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 시민 가슴 속에는 저에 대한 사랑과 서운함, 애증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당 대표, 장관, 대통령 후보를 할 때 전주 시민은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선 실패 후에 저의 성급함과 실패로 가슴에 상처를 드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4년 전에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전주 시민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고 안아주셨습니다. 4년 동안 동네 구석구석을 땀으로 적셨습니다. 그 결과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전주 해결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동네 일과 국가적 과제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전주 시민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출마 이유 들어봤는데요. 김성주 후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본인을 밀어달라. 그리고 우리 정동영 후보 전주 해결사로서 자신의 강점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쟁점 토론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쟁점 토론은 모두 8분의 시간 동안 좀 진행을 합니다. 후보 한 분당 4분씩의 시간을 좀 드릴 텐데요. 가급적 4분 동안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이게 한 분씩 교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들으시기에 훨씬 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먼저 답변 순서는 정동영 후보 그리고 그 다음에 김성주 후보 순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질문 드리죠. 전라북도가 이제 100년 먹거리라고 불리는 탄소 산업, 이 탄소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탄소법 제정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과연 탄소법 제정이 가능할지, 두 후보들이 만약 당선된다면 어떤 전략으로 이 탄소법
재정을 위해서 노력할 건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정동영 후보. 탄소법은 당연히 됐어야 할 일이 여당의 무성의로 무산됐습니다. 분명히 기억합니다. 8월인가 9월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효성 탄소 공장에 와서 전주를 탄소의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탄소의 수도가 되는구나. 자, 그런데 국회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자,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탄소법 핵심 내용은 탄소산업진흥원을 여기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국장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대통령은 탄소의 메카로 만들겠다는데 정부의 일개 국장이 이걸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국장의 반대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원주 출신 의원입니다. 네. 이걸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 건너갔습니다. 그 뒤에 여러 경로가 있었지만 탄소 산업의 미라는 정동영이 뿌린 것입니다. 21대 국회에 반드시 정동영의 책임 아래 탄소산업진흥원 전주에 설립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오히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기획재정부 등 그 정부 그리고 또 여당에서 반대해서 안 된 거 아니냐 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김성주 후보 뭐 여기에 대한 좀 답변 겸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여당 의원이 반대했다고 하는데 제가 송기호는 직접 만나봤는데 반대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요. 저는 오히려 현재 우리 전라북도 야당 의원님들에게 이 탄소법 개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좀 묻고 싶어요. 이 탄소산업법은 제가 지난 19대 국회 2014년에 발의한 법안입니다. 제정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박근혜 정부의 반대에 묻혀서 통과가 안 되다가 어렵게 2015년 말 산자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넘어간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반대로 발목이 잡혀서 통과를 못하고 결국 제가 낙선이 되고 난 다음에 국회 마지막 2주 남겨놓고 제가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에게 요청해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즉 김성주가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야당 의원과 다선 의원들이 있으면서 이 줄 하나 탄소산업진흥원 설치한다고 하는 이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노력을 하셨습니까? 노력하기 위해서 여당의 정부의 누구를 만나서 설득하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야당은 뭘 했냐? 네. 정동영 후보. 대통령의 의지를 국장이 반대하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당 간사가 그것을 무산시켰는데 그걸 야당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떠넘기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야 책임을 나눌 것이 아니라 여당 야당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당시 제가 민주평화당 대표로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전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어떻게 여당과 정부가 뒤통수를 치느냐 전라북도. 그 직후에 이해찬 대표가 쫓아왔습니다. 책임지고 처리하겠다. 20대 국회 안에. 책임지고 처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도 무책임한 것이고 책임을 안 졌잖아요. 이제 저는 책임 추궁을 넘어서서 이제 여당도 이제 반대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기획재정부 반대도 이제 정리가 됐어요. 하기 때문에 저는 20대 국회 아직 임기 5월 달에 국회 다시 한번 열 수 있습니다. 그때 처리해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할 있죠. 거다.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법안이 제출이 되면 정부는 신중하고 반대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산업진흥원은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은 국가 R&D 기관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합쳐가 있는 과정에 또 다른 연구기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 입장을 실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설득하는 게 바로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를 하셨다면 당장 가서 반대하는 기재부 국장 만나야죠. 반대 의견했다라고 주장하시는 야당의 여당의 법사위 간사를 만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게요. 자, 법사위 소위가 열리고 있는데 그 국회에서 16개 상임위가 돌아가는데
그 상임위에서 기재부 국장이 느닷없이 반대를 하는데 그걸 미리 알아채고 쫓아가서 말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현실에 동떨어진 느닷없이 얘기고요. 반대했다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그 당시 기재부는 정부 일관되게 반대 여당이, 입장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좀 더 책임 있게 전라북도를 좀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네, 이게 또 이제 발언하시죠. 남 탓 이렇게 공방이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진정으로 이 법이 전라북도 탄소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신다면 야당의 그 전북을 대표하는 민주평화대 대표진 정 대표님께서 기재부 국장을 만나서 왜 설득 안 합니까? 그 여당의 법사위 간사를 만나서 왜 설득 안 하느냐는 얘기죠.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가 딱 안 되고 나면 바로 준비했다가 성명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모습이냐고 저는 묻는 겁니다. 백수십 명짜리 여당이 못하고 나서 16명짜리 당에게 그걸 못했다고 떠넘기는 것은 그건 무책임한 거고요. 그다음에 탄소, 전북의 탄소가 어떻게 오게 됐느냐. 2010년 송하진 시장이 저에게 SOS를 쳤습니다. 자, 탄소 예산 30억을 냈는데 삭감해버렸다. 기재부가. 이거 좀 살려달라. 방법은 대통령을 설득하는 거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소하는 거다. 제가 이명박 씨에게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고민하다가 전화했습니다. 최준경이라고 그때 왕수석이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자,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요. 내 지역구가 먹고 살 게 없어. 탄소 산업 일으키기 위해서 종잣돈 30억 좀 살려주시오.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그거 해줘라 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50억이 할당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탄소공단입니다. 저는 이 전북의 탄소 산업 씨앗도 제가 뿌렸고 그 출발은 언제냐?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팔복동 공단 생기고 처음으로 저의 요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팔복동 공단에 왔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2010년에 50억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50억을 받았고 이제 탄소 산업법 20대 국회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후보. 그렇게 역할을 하셨다면 왜 탄소산업진흥원 한 글자 더 들어가는 이 법안을 좀 민평당이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 주도해서 통과를 못 시키자는 겁니다. 그 정도 능력이 안 됩니까? 야당의 초선 의원이 탄소산업법을 재정법을 발의해서 낙선안에 통과시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당의 초선이 뭔 힘이 있습니까? 사선의 중진의 당 대표시잖아요. 그 전주가 지역구잖아요. 저는 그때 국민연공단 이사장을 하고 있었고 국회 업무에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노력해서 각계각층 사람들을 만나서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된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통과가 안 되니까 제일 먼저 성명을 해서 비난을 해요. 이게 과연 일을 하는 분의 자세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이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저 앞장서시고 저도 도울 테니까 꼭 이번 20대 국회 내 탄소산업법 개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끝은 두 분이 좀 협력해서 예, 탄소산업진흥원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이런 약속으로 좀 귀결이 됐네요. 자, 쟁점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죠. 자, 쟁점 토론이었고요. 이제 다음은 주도권 토론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이 주도권 토론은 두 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 또는 공박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좀 6분을 드리는데요. 이 질문만 하시지 말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꼭 주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사전에 추첨한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죠. 먼저 김성주 후보에게 6분의 시간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우리 정동영 후보님하고는 오랫동안 같이 정권 교체와 또 대선에서의 2007년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동지입니다. 또 선후배가 아니지만 동지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쪽 전주에 와서 출마했을 때에 그때에 가졌던 느낌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동영 후보님의 정치 행보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어렵게 다시 뭉친 민생당에서 과거 민평당 출신 인사들이 탈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탈당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한국정당은 지금도 변화 중입니다. 김성주 후보자는 저와 같은 해에 정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초선으로 출마할 때 자원봉사자로 와서 정치를 그렇습니다. 시작했고 시의원 이제 공천해서 출마해가지고 정치를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했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 시작했어요. 그게 새천년 민주당이 됐어요. 그 뒤에 열린우리당을 제가 앞장서서 창당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또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다시 갑니다. 민주당이 또 통합민주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또 더불어민주당은 또 진화할 겁니다. 자, 4년 전에 제가 순창의 고향에서 감자 농사를 짓고 있을 때 문재인 대표가 순창으로 찾아왔어요. 아마 그분이 순창으로 온 것은 태어나서 처음일 겁니다. 저에게 민주당에 돌아와서 다시 정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안철수 대표가 찾아왔어요. 자, 이제 다당제의 길을 함께 개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저는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당제의 길이 맞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까지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충분히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건데요. 우리 저 정동영 후보님께서는 아주 화려하게 정치 시작하셨습니다. 당 의장도 2번 열린우리당 시절에 또 민평당 단 대표까지 또 장관에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했을 때 화려함에 비하면 지금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몇 차례 탈당과 무소속 출마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 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동영 선배님과 저와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한 번도 탈당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관되게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저도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탈당해서 자, 무소속 출마하셨잖아요. 다당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문재인 제가 주도권을 갖고 대표의 얘기를 있으니까요. 예.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합쳐진 정당에서 또 나아가야 될 것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정동영 후보님의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진짜 그런 건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탈당 의사가 있다라고 제가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우리 당을 동정해 주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자, 안철수 대표는 다당제의 길을 가자고 했고 문재인 대표는 민주당에 복귀해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다당제의 길이 옳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서 전주 시민이 당선을 시켜줬어요. 10명 중에 7명이나. 저는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안철수 씨가 쪼개고 나갔고 2차로 전남 의원들이 박지원 씨를 필두로 쪼개고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있어요. 후보님 제 주도권 들으니까 제가 그 궁금한 게 질문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다당제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 후에 안철수 후보가 또 결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찾아와서 민주당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길이 다르다고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안철수의 다당제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또 안철수하고 결별하셨잖아요. 지금은 또 손학규 대표하고 결별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열의 정치의 길을 왜 그렇게 안타깝게 걸어가는가.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90% 이상 여러 차례 밀어줬는데도 왜 스스로 잘못된 길을 자꾸 선택해 가느냐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답변할 기회. 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선입니다. 철학입니다. 자, 안철수 씨와 결별이 아니에요. 안철수 씨는 보수의 길을 간 거예요. 저는 개혁 정치의 길에서 한 번도 24년 동안 일탈한 적이 없습니다. 자, 손학규 씨에 대해서 어제 최후 통첩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반호남주의 노선을 포기하라, 폐기해라. 반개혁 노선을 폐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통합에서 철수할 수 있다. 이걸 통보한 겁니다. 자, 이제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라 이 당이 반호남주의의 길을 가고 반개혁의 길을 간다면 언제라도 일어나서 얘기할 수 있어야죠. 과거에 초선 3인방이 전주의 의원일 때 단 한 번도 무슨 노선과 철학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과거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는 개혁정당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우리당의 정치적 실험은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출마해서 큰 차이로 졌어요. 또 지난 보궐선거 무렵에는 진보 정당 해야 된다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철수 당을 거쳐서 지금은 또 민생당에 가셨는데 마무리해 지금 주시죠.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 생각하시는 진짜 정치 노선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탈당했다가 네. 또 뭉쳤다가 흩어졌다. 그거를 제가 자, 묻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6분의 시간을 다 쓰셨네요. 뭐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성주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에게 똑같이 6분의 주도권 토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당과 관련해서 한마디 이제 첨언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안철수 씨 따라서 나갔던 사람들, 또 박지원 씨 따라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합친 것이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이 방역 코로나가 중요하지요. 근데 다행히 이 전주와 전라북도는 청정 지역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 코로나입니다. 이 경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에 민생 경제를, 전라북도 경제를, 전주 경제를 살려야 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공약을 1차, 2차 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자. 전주에 1,000만 명은 오는데 한 바퀴 돌고 여수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밤바다 본다고. 이제 전주에서 숙박해서 돈을 떨어뜨리고 지역경제, 자영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네. 택시 손님이 많아질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경주가 신라를, 공주와 부여가 백제를, 전주는 조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태조 질문도 이성계, 좀 해주시고. 예, 네. 태조 이성계 유적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는 것 같습니까? 50개 있습니다. 50개. 많이. 전국에 60개 중에. 그리고 전주에 30개나 있어요. 이걸 가지고 태조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덕진 연못을 빛 테마공원으로 만들어서 기술과 문화를 결합해서 저녁에 덕진 연못에 가면은 거기서 최신 디지털 기술, 레이저 기술로 태조 시대와 세종 시대와 광해 시대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이런 게 되면은 빛 테마 축제에 참여하고 전주에서 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전주의 숙박 경기, 자영업 경기,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전주가 코로나 경제를 벗어나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원도심 쪽에 이제 전주시청을 인후동, 전주 농고자리나 또는 저 혁신만성지구의 여의지구에 이제 옮길 때가 됐다. 저희 그런데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예. 좀 그래요. 주시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전주시청을 옮기자는 공약을 어제 제가 냈는데요. 그 시민들 반응이 뜨거운 것 같아요. 전주시청 옮기는 거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예, 시청이 현재 있는 시청은 굉장히 좀 좁고 낡고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하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공감이 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중요한 공약이라면 최소한 시와 또 의회와 또 많은 시민들과 또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어떤 안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저희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농수산대학이요. 저 혁신도시에 있는데 성공했어요. 전국 최고의 대학입니다. 서울대학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워요. 자, 농수산대학에 전주 농고를 그 옆에 옮겨서 농수산대학과 농고를 연계 교육하면 전주 생명과학고가 대한민국 최고의 농고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농고자리 인후동에 있는 54,000평 부지가 비게 됩니다. 원도심이 텅 비게 돼요. 이 자리에 전주시청이 가게 되고 그런데 시청을 신축하면서 시민의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 시청 공간과 함께 공공 임대 아파트를 결합하는 겁니다. 전주에 지금 아파트가 넘친다고 하지만 집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임대료 가지고 시청을 지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네. 도쿄에 있는 도요시마시가 시민의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청 청사를 지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뭔가 전주의 대변화를 시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제 그 선거 공약으로 던졌기 때문에 4.15 총선이 끝나면 시청 이전 문제가
인호동이 좋은지 농구자리가 좋은지 네. 혁신도시 만성지구의 여의지구가 네. 좋은지 이 토론이 본격적인 토의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지역에 대한 혹시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뭐 또 좋은 제안을 선거 과정에서 던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어제 그 제안 내용을 저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다음 토론에서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저희 입장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조선 월드파크 1조 원 프로젝트. 사실 이거는 제가 초선 때부터 동양의 밀라노로 가자 이렇게 해서 24년 동안 줄기차게 밀고 왔습니다. 한옥마을을 폐지하기로 한 시의회와 시장의 결정을 뒤집었고 그래서 한옥마을 살려낸 사람이 정동영입니다. 그리고 지금 2천억의 종잣돈이 마련됐습니다. 5대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됐잖아요. 부산, 안동, 강릉, 전주, 목포. 80개 도시 가운데 5개에 들어갔어요. 이제 5개가 문제가 아니라 부산, 안동, 강릉, 목포 경쟁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 관광지로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1,300억 예산이 확보됐어요. 거기다가 덕진동에 한류박물관 400억 확보됐어요. 거기다가 덕진연못 250억 그 준설하잖아요. 생태공원 만들잖아요. 그리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AR, VR 센터 우화동에 60억짜리 엊그저께 개통했지 않습니까? 또 우화동에 250억 도시재생 이렇게 해서 전주 관광을 네. 한옥마을로 국한하지 않고 경기전 그리고 조경단, 덕진공원, 한류박물관, 전주역 이렇게 해서 전주의 중심을 덕진으로 옮기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를 대한민국 국가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전주 경제를 네. 살리는 저의 예, 비전입니다. 뭐 좋은 생각인데 짧게 30초라도 좀 코멘트할 수 있는 시간을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이 있으니까요. 그때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도권 토론을 한 차례 좀 진행을 했는데 주도권 토론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강점과 또 상대의 또 약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주고받기식 이런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동영 후보 자신의 공약만 좀 이렇게 나열하면서 저도 좀 유감이 있는 게 저는 가까이 우리 정 지났기 후보님한테 때문에 충분하게 제 시간 할애해서 말씀드리기를 줬는데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네, 우리 얘기할 시청자들께서 기회도 네. 전혀 주지 않고 좀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고요. 다음 주도권 토론 때 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시간을 얘기 30초 있으면 더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을 좀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해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 전주시 병선거구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스튜디오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 민생당 정동영 후보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순서는 사회자가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제 답변은 좀 가급적 짧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답변이 두리뭉실하거나 너무 길어질 경우에 좀 제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임의로 좀 지목해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먼저 정동영 후보에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정동영 후보가 생각하는 김성주 후보의 강점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대단한 능력과 그리고 아무튼 집요하게 자신의 일을 추구해서 성취해내는 능력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나 이제 그 김 후보자나 인문학도예요. 국사학과를 나왔어요. 국민연금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 네. 연금 전문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또 생소한 분야에 가서 그런 대로 일을 한 것, 이건 뭐 또 비평가할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칭찬도 우리 정동영 후보는 길게 하시네요. 자, 몇 가지 좀 이슈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순직한 공무원의 연결식에 참석을 하셨다가 올렸던 SNS 사진 이것 때문에 좀 물론 삭제하시긴 하셨지만 논란이 좀 일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뭐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참 그 순직한 공직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지요. 그
9살 먹은 아들이 철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그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던 때 기억과 겹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네. 그 질문하신 그 부분은 저희 관계자의 실수로 금방 삭제를 했습니다. 혹시 그 사진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에게 사과를 좀 예, 하셨나요? 사과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질문을 드렸고요. 자, 앞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민생당을 탈당을 시사를 하셨어요. SNS를 통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셨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탈당하십니까? 안 합니다. 아, 탈당 안 하십니까? 예.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반호남주의 노선, 반개혁 노선을 철회한다면 탈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는다면 그 시점이 문제가 알겠습니다. 아니라 선거 끝나고 일단 탈당하지 선거 않겠다. 전과 후든 상관없이 네. 민생당에서 철수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선거 때 많은 후보들이 이제 공약을 내는데 그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여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동영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을 좀 살펴보니까 전주 성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청년파크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좀 4년 전에 하셨었고요. 종합운동장에는 전라 밀레니엄 파크 만들겠다 이런 약속들을 좀 하셨거든요. 그 약속들이 좀 지켜졌습니까? 공약은 현실 속에서 변형됩니다. 송천동 농산물 도매시장은 도시형 도매시장으로 안양이나 천안, 마산처럼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은 사실은 강현욱 지사와 김한주 시장, 김한주 지사와 송하진 시장,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시장이 뜻이 안 맞았잖아요. 네. 16년 동안 안 됐어요. 제가 송하진 시장과 김승수 시장 중지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어쨌든 네. 올 6월에 용역이 나옵니다. 34,000평의 절반은 시민의 숲으로 그리고 롯데가 거기에 컨벤션 센터를 지어서 주고 그리고 호텔과 백화점이 들어섭니다. 덕진동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이름이 지켜지지는 밀레니엄 못했다. 파크든 뭐가 네. 됐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변형된 형태지만 약속을 간다. 지켰다. 그렇죠. 네. 여전히 그것은 앞으로 추진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원 검찰 부지에 디지털 도서관 건립하겠다고 하셨다가 이번 선거에는 한류 박물관으로 계획을 바꾸셨어요. 바꿨죠. 이것도 좀 사정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판사 검사가 만성동으로 갔잖아요. 네. 변호사도 갔죠. 행정사, 법무사, 도장 파는 가게까지 다 갔어요. 자,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네. 디지털 도서관보다는 한류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유리하다 하는 판단으로 시와 협의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전주시 네. 돈으로 지라는 거예요. 시는 돈이 네, 없잖아요. 여기까지. 작년 연말에 듣겠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네. 400억 예산 통과시켰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짧게 이것도 좀 짧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진모 씨가 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대량 문자를 발송을 하다가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당한 일이 좀 있었거든요. 정 후보를 지지하다 생긴 일인데 혹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뭐 저희 지지자와 지인들이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명단 또는 네. 주변에서 지금 선거 캠프는 기본적으로 지인 찾기 운동입니다. 지금 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가져온 지인 명단으로 홍보 문자를 발송한 사건으로 합니다. 그 네, 이상도 이해가 안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준비된 질문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예상했던, 계획했던 시간보다 좀 한 1분 정도가 30초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성주 후보에게도 똑같이 4분 30초 시간을 네. 좀 드려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김성주 후보에게도 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동영 후보의 강점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뭐 저희 세대들에게는 우리 정동영 후보님은 영웅이었죠. 전라북도의 큰 인물이셨고요. 저는 그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참 안타깝게도 그런 정치 역정이 잘 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안쓰럽다는 말씀. 그러나 여전히 파워풀하시고 말씀 잘하시고 좋은 정치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은 많은 네. 후배들한테 귀감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가벼운 분위기로 좀 이끌어 가려던 질문이었는데 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네요. 자,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017년 12월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한 전단장비 통합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모 시민단체가 우리 김성주 후보를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을 했거든요.
좀 이와 관련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후보의 입장 좀 설명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도 뭐 보도를 통해서 뭐 봤습니다. 근데 일단 그 고발한 서민 민생 대책이 어떤 단체인지를 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단체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과거 박근혜 후보 선대위에서 똑같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위원장 활동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무장관, 박능우 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고 또 네. 유시민 작가를 고발한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왜 저를 고발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배우가 네.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전산 장비 유지 보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3년마다 조달청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네. 기술 평가하고 입찰 가격 평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선정 과정에 공단의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네. 당연히 일구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 고발 내용에 대해서 뭐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다. 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까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저한테 한 번도 출석하라고 한 요청을 한 적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 관련 내용도 저한테 알려준 게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럼 혹시 후보 차원에서 이 고발과 관련해서 법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계획하고 계세요? 네, 지금 이미 무고죄로 그 단체를 검찰에 고발했고요. 고발한 최근에 상태다. 이제 통지를 받았는데 네. 전주지검에 이관이 됐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 수사가 들어가겠죠 이제. 자, 다른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013년에 세워진 인수 공통전염병 연구소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을 직접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구소 예산이 연간 10억이 채 안 되고요. 그 인력도 5명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최근에 정부가 또 바이러스 연구소를 따로 설립하겠다 예, 이런 예, 입장을 좀 예, 밝혀서 예. 정부 발표와 우리 김성주 후보 공약 사이 엇박자 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떤가요? 최근에 뭐 코로나 또 과거의 메르스 등으로 인해서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생겼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의 생각과 현재 이 기관하고 뭔가 좀 엇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별도의 연구기관을 두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연구 역량을 동원해서 할 수 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에 상당히 많은 장비가 네. 들어 있거든요.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당시에도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제안을 네. 했고 또 앞으로도 다시 그 부분들을 요청해서 최소한 기존에 투자된 이 연구소가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사회자 질문까지 모두 마무리를 좀 했는데요. 이제 다시 주도권 토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진행 방식은 앞서와 같고요.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자신의 공약이라든지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상대 후보와 충분히 주고받기 식으로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시간은 6분이고요.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 그다음에 김성주 후보 순으로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후보 6분 시간 드리죠. 예, 김 후보자는 저와 같은 해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신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24년을 같이 해왔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정치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추문이나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특히 부패 혐의로 시민단체 같은 데서 고발당한 일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진실은 이제 검찰이 수사하면 밝혀지겠죠. 하지만 시민단체에 의해서 부패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본인에게는 불명예고 전주 시민들께도 굉장한 불명예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서
아니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하고 10년 넘게 같이 활동을 하셔서 저를 잘 알 텐데 제가 그럼 무슨 비리에나 연루될 사람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는지 참 오늘 그 문제를 좀 답답합니다. 제기하려고 합니다. 예, 자, 말씀하십시오. 예. 자, 사과 뜻이 없다는 생각으로 들리는데요. 뭐 잘못이 있어야 사과를 하죠. 예, 잘못이 없다. 자,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살 때 생선이 상했는지 또 보려면 냄새를 맡아보면 알아요. 또 아가미에 거품이 있으면 그건 상한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을 고를 때나 선거에서 인물을 고를 때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직은 돈 버는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전주 시민들은요, 김성주 후보자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업가다. 사업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자, 이 사업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전주 시민들께 솔직히 밝힐 때가 됐다고 봅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관급공사를 시작했고, 언제 어떻게 해서 회사를 어떻게 키웠고,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 국민연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전주 시민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체가 그 관계가 있는지 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사업체를 하고 요청하는- 있는지부터 좀 네. 얘기해 주시기 사업체 바랍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것도 없고 국민연금공단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90년에 시위 도중에 경찰한테 허리를 다쳐서 전주 8주의 상처를 안고 전주에 내려와서 들어간 회사 생활하다가 나중에 대표도 됐습니다. 그거는 도의원이 되면서 그 사업은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그리고 일반 민간 시장에서의 활동하는 회사이지 무슨 관급공사나 따고 관공서 납부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원래는 컴퓨터 중고 판매업을 했잖아요. 하다가 관급공사로 바꿨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 사업을 땄지 않습니까?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도의원 시절 교육복지위원장 하셨나요? 또 국회의원, 연금공단. 우리 정동영 후보님한테 누가 일관되게 아니 제 잘못된 얘기니까요. 정보를 많이 갖다 주셨네요. 아니, 전혀 일관되게. 사실과 근데 우리 정동영 후보님 그거 주장하시려면 이 방송 토론에서 허위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죠. 예. 사업체를 만든 사람이 김성주 후보고 그다음에 가족회사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김성주 후보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주 시민들이 아 그래? 김성주 후보가 무슨 사업을 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전주 시민들에게 아 이 생선이 상한 생선인지 생선이 싱싱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밝힐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 뭐든지 말씀하시면 다 자료를 다 공개해드리도록 주식회사 하겠습니다. 한누리네트가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까? 지금은 제가 그 회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재산 등록의 대주주 51% 대주주가 김성주 후보자 아닌가요? 설립 자본금을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지분은 다 잠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페이퍼입니다. 그 회사의 아버지 아니 그 회사의 감사가 지금 90세 되신 아버지가 감사시고 그다음에 큰 형님이 대표이사 하다가 지금은 작은 형님이 대표이사입니까? 동생이 대표이사입니까? 이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그 이런 회사의- 얘기를 전주 시민께 그 회사는 보고해야 직원이 합니다. 현재 2-3명 정도에 불과하고요. 매출액이라든가 이익 측면에서 한 부자건 역시 그야말로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자본금을 회수하면 그 회사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럼 그 회사는 망하는 거죠. 그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직하는 그 거잖아요. 회사의 업종이 뭐죠? 십몇 년 전에 지금 하고 했었는데 있는 회사의 업종이 뭡니까? 무슨 업종인지 저는 모르죠. 아, 업종이 모른다고요? 2006년도에 도의원이 되면서 그 회사에는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저보고 그 업종이 뭔지를 기억을 떠올려서 하라고 하면 관련된 서류를 완전히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전주판 BBK입니다. 이명박 씨가요 주가 조작한 BBK 내 회사 아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징역 19년입니다. 자, 이 회사 전혀 정동영 모른다? 후보님 지금 발언에 대해서 책임 지셔야 될 겁니다. 전주판 자, BBK요? 이 회사의 업종을 모른다고요? 무슨 회사입니까 이게? 왜 업종을 못 밝힙니까?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판매를 하던 회사입니다. 판매나 개발을. 전산망 유지 보수 회사잖아요. 대한민국의 제일 큰 고객사가 연금공단이죠. 그 사실은 맞습니까? 그 사실 분명히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니, 인정하십니까? 저 컴퓨터 관련 사업이잖아요. 전산망 유지 보수 관리공사 그러니까 한 것이고. 마무리해 그 주시죠.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의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아니, 주장하시는 거죠? 그 주장이 아닌 거죠. 아니, 그 그 방금 업종과 말씀하셨잖아요. 합리적 하고 의심을 있다고. 제기하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은 자, 그 지적을 회사를 하세요. 폐업했어야지요. 자, TV 토론 정리를 좀 하셨다고요?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6분의 책임 지셔야 됩니다. 6분의 시간이 다 끝났고요. 자, 바로 김성주 후보에게 6분 동안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해명하시기 의진한 바랍니다. 부분이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김성주 후보 바로 6분 드리죠. 사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해명. 자, 잠시만요, 정동영 후보. 자, 김성주 후보에게. 제가 아까 우리 정동영 후보님에 대해서는 여전한 존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방금 하시는 것은 너무 하시네요. 아니 사업을 하느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사업가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제가 그 내용들은 충분히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릴 테니까 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분명히 감안하고 하십시오. 사업하느냐고 누가 묻는데 그런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 그걸 가져다가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가 물은 것은요. 사업가냐고 물은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업체를 사업가입니까? 갖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김성주 사업가입니까? 후보의 주도권 토론 제가 지금 시간입니다. 사업을 그 하고 사업이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네, 얘기했지 모를 수 않습니까?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를 과거에 한 적이 있다고. 십몇 년 전에. 지금 회사 있잖아요. 대주주잖아요. 사라는 있죠. 자, 그 얘기는 솔직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더 얘기했습니다. 예, 더 필요하면 더 서류를 요구하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그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그걸 밝혀내십시오. 저는 왜, 더 이상 네.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안 줍니까? 2007년 전산망 비리 사건에 관해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국회에 안 주는 거예요. 2007년 전산망 비리 사건과 김성주 후보자가 그것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 전산망 비리 사건 뭡니까? 저도 궁금하니까 아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임기 전인데 말씀하실 때는 그 보고서가 이 나오면 사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자신을 갖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시간을 지금 다 쓰고 계셔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다음 방송 토론에서 말씀하셔요. 제가 충분히 네. 답할 테니까. 자, 이제 제 주도권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두 가지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 흥미로운 공약입니다. 근데 과거에 그 정동영 후보께서 낸 공약을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첫 번째 96년도에 첫 출마할 때 그때 전주를 동양의 밀라노로 만든다고 하셨어요. 근데 24년이 지난 또 올해 또 동양의 밀라노를 만드시겠대요. 그럼 지난 24년 동안에는 뭐가 이루어진 건가 전주에서는? 그게 제가 꼭 듣고 싶은 얘기였고요. 답변 드릴까요? 아니 나중에 한꺼번에 하세요. 예. 또 지난 선거 때 아까 뭐 사회자도 지적하셨지만 중학경기장에 밀레니엄 파크 만들겠다 한 것 그것도 안 지키셨어요. 또 두 번째 출마하셨을 때 1호 공약이 삼성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게 전라북도에 유치됐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안 돼- 김완주 지사와 아니, 같이 그러니까- 공동 아니, 그러니까- 노력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패했습니다. 안 됐죠. 안 됐죠. 안 됐는데 또 새로운 공약들을 제기하세요. 이 공약이 정말 오랫동안의 고민 끝에 만들어낸 공약인지 아니면 선거용으로 관심을 끌어서 득표를 얻기 위한 하나 던지는 이벤트인지 저는 그거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표도 얻어야 하고 그다음에 먹고도 살아야 합니다. 자, 제가 처음 여기 전주에 출마할 때 전주 시민들께 이렇게 말했어요. 콩나물국밥 비빔밥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판소리 극장 짓겠습니다. 한옥마을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한복 한지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동양의 밀라노로 갑시다. 이럴 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또 아까 똑같은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똑같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하시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제 도약할 주도권 거예요. 토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과거에 여러 정말 화려한 눈에 띄는 공약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행했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을 못 하셨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행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이죠. 24년째 하고 있다고요? 4년째 한 것을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그 안 된 걸 가지고서
그거는 또 한옥마을에 사람이 모른 척- 옵니까, 안 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모른 척하고 또 새로운 공약을 또 한옥마을에 냅니까? 사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많이 옵니다. 누가 오게 만들었습니까? 그 정동영 후보가 하셨다고 그렇죠. 말씀하시고 싶으신 자, 거죠. 김성주 후보의 주도권 그렇게 토론에 정동영이 이게- 없었으면 한옥마을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하시면 아마 김한주 지사, 김한주 지사한테 물어보세요. 송환진 지사가 굉장히 서운해할 것입니다. 김한주 지사를 누가 갖다 놨는지 시장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한옥마을을 언제 김한주 지사와 합의해서 그렇게 아니, 정 재지정했는지 후보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 후보님, 김한주 지사가 물건입니까? 갖다 놓다니요. 여당 그때 그러니까 그 공천에 정도의 힘이 있으셨죠. 여당 공천에 시장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아니, 내가 그-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꾼 이유는 내가 만든 내가 한옥기구를 임명한 다시 재지정하는 것이 내가 말한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임명한 시장이 했으니까 임명이 아니죠. 공천이죠. 공천. 대통령 공천이에요. 공천했으니까 그 내가 한 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한옥지구가 폐지됐는데 그걸 다시 살려낸 것이 정동영이가 한 일이란 말이죠. 네,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정동영 네. 후보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 생각도 좋고 아이도 좋고 표현도 아주 뛰어나십니다. 근데 뭔가 하나를 이뤄놓고 그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또 다음에 나가야 되잖아요. 이 얘기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보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4년 후에 또 새로운 공약을 놓고 나와요. 근데 그 공약도 다음에는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언급을 안 하셔요. 그렇게 지금까지 사선 의원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새로운 공약을 또 들고 나오셔서 두 개를. 자,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자, 발언 기회 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 제가 지금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좋은 공약을 내던지는 건지 저는 그거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회의원의 제일 큰 책무는 예산 따오는 거예요. 19대는 김성주 후보자가 4년 했고 20대는 제가 4년 했어요. 네. 19대 4년 때 자, 시간이 예산 3천억, 다 4천억 됐습니다. 올랐습니다. 자, 20대 때 우리 두 1조 분에게 6천억 올라갔습니다. 그 잠시만요. 예산도 두 분에게 똑같은 다 시간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여기서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부와 네. 여당, 김성주 후보. 도지사, 시장이 같이 노력해서 한 네. 것이지. 국회가 예산하는 거죠. 자, 맞짱 토론 강대강 이제 예산은 모두- 내가 다 땄다가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우리 두 후보 많이 과열되셨는데요.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에요.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미진하거나 아쉬운 부분은 다음 토론 기회에서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무리 발언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1분 드릴 텐데요. 정동영 후보 1분 부탁드릴게요. 초보자에게 운전을 맡기시겠습니까? 험지 운전을 경험 많은 노련한 운전자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국가적 위기는 계속될 겁니다. 전주의 전북의 경제 위기도 험난합니다.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힘과 그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주와 전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기대는 기대기 정치, 그리고 누구 심부름이나 하는 심부름 정치, 그것은 전주의 자존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주와 전북 발전을 관철하기 위해서 24년 동안 저 정동영이를 키워주셨는데요. 이제 전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힘과 역량을 모두 쏟아서 전주를 국가대표 관광도시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시민 코로나 사태로 힘든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챙기는 역할, 현장 뛰어다니면서 전주 해결사, 전북 해결사 역할 네. 하고 싶습니다. 자, 김성주 후보에게 똑같이 1분 드리죠. 예, 전북은 과거에는 아주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북은 뒷걸음질 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도자는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경쟁하시는 분들, 현재 전라북도를 대표한다고 말씀하시는 야당 정치인들께서 전라북도의 낙후에 대해서 제발 한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은 없이 내가 전라북도의 유일한 대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금도 또 말씀하셔요. 저 김성주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바꿔주십시오. 전라북도 발전 제가 책임짓고 이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짱 토론 강대강 그 첫 번째 순서로 이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죠. 전주시 병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1시간여 동안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하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 그리고 민생당 정동영 후보와 함께했네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맞짱 토론 강대강 모든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